안녕하세요. 은비수다방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더 풍요로운 시니어 라이프를 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은비수다방의 진행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왠지 어색하고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때로는 내 말이 잘못 전달되어 오해를 받는 경우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어려워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사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지고 풍부해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나이 들수록 빛나는 대화의 기술입니다. 기초학문자료센터에서 발표된 노년기 대화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 세대의 대화에는 젊은 세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대화의 달인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새로운 인간관계도 훨씬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대화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말이 느려졌다. 요즘 젊은 사람들과는 도무지 말이 안 통한다. 내가 뭔가 잘못 말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 말이죠.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에서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대화를 통한 정서적 안정감과 만족도가 오히려 높아진다고 해요. 왜일까요? 바로 우리 시니어 세대가 가진 특별한 능력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경험의 깊이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어요.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겪어봤죠. 이런 풍부한 경험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젊은 사람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하면서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감정의 성숙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감정을 더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젊었을 때처럼 격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고 따뜻하게 대화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이것이 바로 시니어 대화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의 여유입니다. 현역에서 물러나면서 우리에게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바쁜 젊은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진정으로 경청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대화가 어렵게 느껴질까요? 100세 시대 연구진들이 밝혀낸 이유를 보면 대부분 몇 가지 작은 습관 때문이에요. 가장 흔한 실수가 내 경험 위주로만 말하기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내가 너 나이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경험은 정말 소중하고 값진 것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보다 우리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또 다른 실수는 충고하려고만 하기입니다. 상대방이 고민을 이야기하면 바로 그건 이렇게 해야 해. 내 말 좀 들어봐.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죠.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이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단순히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매력적인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잠깐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은비수다방에서는 항상 시니어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니어 대화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한국화법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인 대화에는 몇 가지 핵심 원칙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비법은 5대5 원칙입니다. 말하기와 듣기의 비율을 5대5로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5분 이야기했다면 상대방도 5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특히 우리에게 재밌는 경험담이 많다 보니 자칫하면 우리만 계속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원칙을 실천한 후 가족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손자가 학교 이야기를 시작하면 금세 할아버지가 학교 다닐 때는 말이야로 이어졌는데 이제는 손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손자가 오히려 할아버지, 그때는 어떠셨어요? 라고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법은 감정 먼저, 조언 나중에입니다. 상대방이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는 일단 그 감정을 받아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아, 정말 힘들었겠구나.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 이렇게 먼저 공감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조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고 해요. 특히 시니어 세대는 이런 감정적 지지를 제공하는데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비법은 호기심 표현하기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짜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더 자세히 들려줄 수 있어?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던지는 것이죠. 특히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의 문화를 잘 모른다고 해서 소외감을 느낄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게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할머니도 알고 싶어. 이렇게 솔직하게 물어보면 젊은이들이 오히려 신나서 설명해 준답니다. 네 번째 비법은 공통분모 찾기입니다. 세대가 다르고 경험이 달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가족에 대한 사랑, 건강에 대한 걱정, 꿈과 희망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공통분모를 찾아서 대화를 이어가면 세대를 뛰어넘어 깊이 있는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대 손녀가 취업 걱정을 한다면 할머니도 젊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던 적이 있어. 그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게 이런 식으로 공통된 경험에서 출발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다섯 번째 비법은 적절한 침묵 활용하기입니다. 대화에서 침묵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상대방이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도 중요한 대화 기술이에요. 한국의사소통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이런 침묵을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능력이 발달한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은 침묵이 어색해서 빨리 무언가 말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침묵도 대화의 일부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여섯 번째 비법은 긍정적 표현 사용하기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상대방의 기분이 훨씬 좋아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단력이 있네 라고 표현하는 식으로요. 특히 우리 세대는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봐서 때로는 현실적이고 비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화할 때만큼은 가능한 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좋아요. 일곱 번째 비법은 스토리텔링 활용하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들을 단순히 경험담으로 들려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교훈이나 지혜로 포장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마음가짐이 도움이 될 수 있어. 내가 경험한 걸 들려줄게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만 하는 것 말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 세대가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오랜 인생 경험으로 쌓인 지혜가 있다 보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건 틀렸어. 내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대화의 목적이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거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대화에서 관계보다 내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즉, 무엇을 말하느냐에만 신경 쓰고 어떻게 말하느냐,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좋은 대화는 내용과 관계가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성인 자녀가 직장 스트레스를 호소할 때입니다. 이때 우리의 첫 반응은 보통 그만두고 다른 곳 알아봐, 참고 견뎌야지, 이런 식이죠. 하지만 더 좋은 접근법이 있어요. 먼저 정말 힘들겠다. 요즘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니? 라고 공감부터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도 직장 다닐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그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들어볼래? 라고 자연스럽게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조언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두 번째 상황. 손자, 손녀가 친구 관계로 고민할 때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친구 관계는 우리 때와 많이 달라요. SNS도 있고, 게임도 있고, 이럴 때는 할머니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라고 말하기보다는 친구 때문에 마음이 아프구나. 할머니도 어릴 때 친구 문제로 고민했던 적이 있어. 라고 공통분모를 찾아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상황. 배우자와 의견이 다를 때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라도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이때는 당신이 틀렸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당신 생각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나는 이런 면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 상황. 새로운 사람과 첫 만남을 가질 때입니다. 경로당이나 동호회에서 새로운 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이때는 어디에 사세요? 자녀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같은 일반적인 질문보다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런 날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같은 열린 질문이 더 좋아요.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정말 중요한 고급 대화 기술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말 핵심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고급 대화 기술 첫 번째는 미러링입니다. 상대방의 말투나 표현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정말 힘들어요 라고 하면 정말 힘드시겠어요 라고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마음이 정확히 전달됐다고 느껴요. 두 번째는 감정 라벨링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 실망스러우시겠어요? 많이 불안하셨겠네요. 정말 기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감정을 정확히 짚어주면 상대방은 자신이 완전히 이해받았다고 느껴요. 세 번째는 요약하기입니다. 상대방이 긴 이야기를 하고 나면 정리해보니 이런 상황이시군요 라고 요약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다고 느끼고 우리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개방형 질문하기입니다.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느끼셨어요?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대화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줘요. 다섯 번째는 타이밍 맞추기입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들어야 하는지 아는 것이죠.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힘들어할 때는 조언보다는 위로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할 때는 실질적인 조언이 필요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술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와야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긴 한 걸까? 나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솔직함은 중요해요. 하지만 솔직함과 배려는 함께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손자가 할아버지, 저 이번에 시험을 망쳤어요 라고 하면 솔직하게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배려 있게 그래서 많이 속상하구나. 다음에는 어떻게 준비해 볼 생각이니?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이 더 건설적이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대화죠. 이제 정말 실용적인 대화 연습법을 알려드릴게요. 혼자서도 대화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연습법은 혼잣말 대화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서 대화해 보는 거예요. 만약 며느리가 육아 스트레스를 호소한다면, 만약 친구가 건강 걱정을 한다면 이런 상황들을 설정하고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연습해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기 쓰기입니다. 하루 중 나누었던 대화들을 돌아보면서 이때 다르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상대방이 정말 원했던 건 뭐였을까? 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드라마나 영화 보며 분석하기입니다.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보면서 저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말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특히 가족 드라마나 휴먼 드라마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번째는 작은 실험하기입니다. 오늘 배운 기술 중 하나씩 골라서 실제 대화에서 사용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은 5대5 원칙만 지켜보겠다고 정하고 실천해 보는 것이죠. 이제 정말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아무리 좋은 대화 기술을 알아도 마음가짐이 잘못되어 있으면 소용없거든요. 첫 번째 마음가짐은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대방에게서, 특히 젊은 세대에게서 배울 점이 정말 많아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대화가 훨씬 풍부해져요. 두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인생 경험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 상대방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세 번째는 호기심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 진짜 궁금해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 호기심이 바로 좋은 대화의 원동력이에요. 네 번째는 인내심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반박하지 말고 일단 끝까지 들어보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다섯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방식에만 고집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이제 몇 가지 특별한 상황에서의 대화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갈등 상황에서의 대화법입니다. 의견 차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는 먼저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해요. 잠깐, 우리 둘 다 화가 났네. 조금 시간을 두고 다시 이야기해보자.
라고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의 대화법입니다. 상대방이 아픈 소식이나 슬픈 이야기를 할 때는 괜찮을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같은 말보다는 정말 힘들겠다. 마음이 아프다. 같은 공감의 말이 더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의 대화법입니다. 상대방의 기쁜 소식에는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 축하해. 얼마나 기쁠까? 와, 정말 대단한데? 어떤 기분이야? 이렇게 상대방의 기쁨을 증폭시켜주는 반응을 보이면 돼요. 네 번째는 어려운 결정을 앞둔 사람과의 대화법입니다. 이때는 성급하게 이렇게, 저렇게 라고 답을 주기보다는 어떤 점이 가장 고민되니? 각각의 장단점을 어떻게 보고 있어? 이런 질문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아요. 이제 정말 특별한 노하우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세대 간 소통의 비밀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와 우리 세대 사이에는 확실히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박현숙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세대 간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술생애담 공유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젊은 세대에게는 우리의 과거 이야기가 마치 역사책 같아서 흥미로워해요. 반대로 우리에게는 젊은 세대의 현재 이야기가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창문 역할을 하고요. 중요한 건 이런 이야기를 교훈이나 훈계가 아닌 나눔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 우리 때는 말이야, 가 아니라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요즘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해 라고 접근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디지털 소통 도구를 활용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카카오톡, 영상통화 같은 도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대화의 폭이 훨씬 넓어져요. 특히 손자, 손녀들과는 이런 도구를 통한 소통이 정말 효과적이에요. 문자로 안부를 묻고,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고, 사진을 공유하며 일상을 나누는 것들 말이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제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효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전남대학교 연구팀의 AI 스피커 기반 케어 서비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대화는 시니어의 인지 기능, 신체 기능, 정서 기능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첫 번째 효과는 치매 예방입니다. 대화를 할 때는 듣기, 말하기, 생각하기의 세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뇌에 다양한 자극을 준다고 해요. 실제로 치매 예방 지침 중 하나가 바로 많이 대화하기일 정도예요. 두 번째 효과는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좋은 대화는 혈관 속 스트레스 물질을 줄여준다고 해요. 특히 배우자나 자녀와의 대화는 분노나 우울감을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세 번째 효과는 사회적 연결감 증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생활에서 멀어지기 쉬운데 대화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감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는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네 번째 효과는 자존감 향상입니다.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이 크게 향상돼요.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때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효과는 기억력 향상입니다. 대화를 통해 과거의 기억들을 자주 꺼내어 이야기하면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특히 즐거웠던 추억들을 나누는 것은 뇌의 기억 중추를 활성화시켜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좋은 대화와 나쁜 대화는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갈등이 많고 스트레스를 주는 대화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대화의 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대화 상황별 실전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할의 변화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보호자이고 결정권자였다면 이제는 조언자이고 지지자가 되어야 해요.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네 결정을 지지한다.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줄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은 새로운 친구 만들기입니다. 경로당이나 동호회에서 새로운 분들을 만날 때는 공통 관심사를 찾는 것이 핵심이에요.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세요? 어떤 운동을 좋아하세요? 요즘 어떤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이런 질문들로 시작하면 좋아요. 이웃과의 대화에서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은 피하고 날씨나 동네 소식 같은 가벼운 주제로 시작해서 점차 친밀감을 쌓아가는 것이 좋아요. 서비스 업체 직원과의 대화에서는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반말을 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말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좋아요. 이제 대화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실수들은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세요. 첫 번째, 비교하지 마세요. 너는 왜 형처럼 못하니? 옆집 할머니는 손자가 의사인데 이런 비교는 상대방에게 상처만 줄 뿐이에요. 두 번째,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말들은 세대 갈등만 키울 뿐이에요. 세 번째,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왜 속상해? 별일 아니잖아. 이런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해결책을 강요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해결책을 원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섯 번째, 일방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대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화 실력을 늘리기 위한 일상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은 매일 한 명과는 의미 있는 대화하기입니다.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10분이라도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집중해서 대화해 보세요. 두 번째는 다양한 주제에 관심 갖기입니다. 뉴스, 책,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 대화 소재를 늘려가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도 조금씩 알아두시면 좋아요. 세 번째는 질문 준비하기입니다. 만날 사람이 있다면 미리 어떤 질문을 할지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나와야 해요. 네 번째는 피드백 받기입니다. 가족들에게 내가 대화할 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을 고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다섯 번째는 실수 인정하기입니다. 대화에서 실수했다고 생각되면, 아, 내가 말을 잘못했네. 미안해.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대화에서 불리한 조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장점들이 있어요. 풍부한 경험, 성숙한 감정, 충분한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대화의 달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조금 더 오래 들어보거나, 질문을 하나 더 해보거나, 감정을 한 번 더 표현해 보거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완벽한 대화는 없어요. 실수해도 괜찮고 어색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계속 노력하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나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바로 좋은 대화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대화가 더욱 풍요로워지고 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대화는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소통법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카카오톡, 영상통화, SNS 등을 활용해서 더 다양하고 재미있게 소통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은비수다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대화 경험이나 고민들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